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는 30대 후반의 엄마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아빠랑 떨어져서 살았는데 아빠 정이 그리워서 그랬는지 저보다 10살 많은 아빠 같고 오빠 같은 남자를 만나서 일찍 결혼했죠. 근데 애당초 남편에게서 아빠 같은 모습을 기대한 제가 바보였어요. 남편은 남편, 아빠는 아빠였는데 말이죠. 우리 아빠는 정말 세상에 없을 최고의 아빠였거든요. 저는 엄마보다는 아빠 손에서 더 많이 자랐어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의 역할이 평범한 다른 집들이랑은 좀 달랐죠. 엄마는 보험회사를 다니셨는데 일 때문에 늘 바쁘시고 집안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저희를 돌보고 집안 살림을 하는 건 자연히 아빠의 몫이었죠. 엄마는 고객 관리를 해야 한다며 매일같이 저녁을 밖에서 먹고 늦게 들어오셨어요. 엄마랑 온 가족이 모여 저녁 한 끼 오붓하게 먹어본 기억이 저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엄마는 여름휴가도 가족과 보내지 않고 회사 사람들이랑 다녀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로 아빠랑 언성을 높인 적도 있었습니다. 여보, 휴가 기간이 일주일인데 회사 사람들이랑 5박 6일이나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돼? 지금 애들 방학이잖아. 당신은 집에서 엄마만 기다리는 아이들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내가 놀러 가? 나 놀러 가는 거 아니야. 이것도 다 일의 연장이라고. 고객 한 명 놓치면 손해가 얼만지 알아? 안 그래도 요즘 실적 떨어져서 스트레스가 많은데 당신까지 왜 사람을 힘들게 해? 나도 일하기 싫어. 당신이 돈을 제대로 벌어다 주면 내가 일해? 밖에 나가 일하라고 등 떠밀어도 안 해. 나도 애들 키우고 살림이나 하고 싶다고. 평소에도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는 아빠가 돈 얘기가 나오니까 더욱더 위축돼서 엄마한테 변명 한마디 못하는 게 어린 제 눈에도 보이더군요. 아빠는 확실히 다른 아빠들처럼 돈을 잘 벌어오는 그런 아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 상가에서 비디오와 만화책을 대여해주는 비디오 대여점을 운영하셨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연길로 접어든 사업이라 그런지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가게 월세 내기도 빠듯했죠. 저희 집 생활을 전적으로 엄마의 수입에 의지하고 있었으니 아빠가 엄마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 힘드셨겠죠. 그래도 저는 엄마가 좀 너무한다 생각했어요. 아빠는 돈은 잘 못 보셨지만 누구보다 다정하고 요리도 잘하고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셨거든요. 참, 그리고 성규는 여름 캠프 신청해놨어. 일주일 동안 강원도에 다녀올 거야. 뭐? 성규만? 그럼 세은이는? 성규는 남자애잖아. 가서 수영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좀 친하게 지내라고 보내는 거야. 여자애는 그런 데 보내면 위험해. 그러지 말고 세은이도 보내주지 그래? 요즘 세상에 여자애 남자애가 어딨어? 동생만 보내고 세은이는 안 보내면 애 기분이 어떻겠어? 괜찮아. 세은이는 그런 데 가는 거 안 좋아해. 집에서 아빠랑 있는 거 제일 좋아하잖아. 성규는 저보다 1살 아래 동생이었는데 엄마는 저와 남동생을 많이 차별하셨어요. 학원도 동생만 보내주고 동생이 저보다 키가 크다는 이유로 새 옷이나 신발도 동생만 사주셨죠. 전 남동생이 입다 작아진 옷들을 입으면서 컸어요. 그래도 아빠가 절 많이 사랑해줘서 그런 게 서운하다거나 부모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저는 정말 아빠랑 있는 게 좋았거든요. 학교 끝나면 동생은 태권도다, 미술학원이다, 영어학원이다. 여기저기 학원 뺑뺑이를 돌았지만 저는 바로 아빠의 비디오 대여점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우리 딸 왔어? 어서 와. 아빠는 제가 좋아하는 신간 만화책을 따로 빼놓고 깨끗한 새 책을 제가 제일 먼저 읽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저는 손님이 거의 없는 아빠의 비디오 대여점에서
읽고 싶은 만화책을 실컷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출출해지면 아빠가 가게에 딸린 작은 주방에서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셨는데요. 저한텐 그게 최고의 요리였어요. 어른이 되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봤지만 아직까지도 아빠표 김치볶음밥보다 더 맛있는 건 없을 정도로 아빠 음식은 저에겐 최고였죠. 아빠는 저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세은아, 아빠는 세은이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 우리 세은이랑 이렇게 김치볶음밥 먹을 때 아빠는 제일 행복해. 나도야, 아빠. 나는 아빠가 해주는 김치볶음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아빠, 앞으로도 내가 김치볶음밥 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해줘야 된다. 영원히, 알았지? 뭐? 넌 시집도 안 가고 아빠랑 김치볶음밥이나 먹으면서 평생 살 거냐? 그럼 뭐 어때? 나도 아빠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아빠도 영원히 내 옆에 있어줘야 돼. 약속해? 그래, 약속. 우리 공주님이 약속하라면 해야지. 세은아, 엄마가 세은이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 많이 힘들지? 응? 엄마가 성규만 챙기고 성규만 예뻐하는 것 같아서 서운하지 않아? 뭐, 조금? 엄마는 원래 나 안 좋아하잖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는 세은이나 성규나 똑같이 사랑해. 다만 엄마가 아들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크다 보니까 성규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정말? 엄마가 나를 성규랑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럼 부모 자식한테 모든 자식은 다 똑같아. 어떤 자식은 예쁘고 어떤 자식은 안 예쁘다? 부모한텐 그런 거 없어. 너도 이 다음에 부모 대보면 알 거다.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사실 아빠는 성규는보다 우리 공주님이 조금 더 사랑스럽다. 성규한텐 비밀이야? 그러나 평생 김치볶음밥을 해주겠다던 아빠의 약속은 얼마 지나지 않아 깨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아빠의 비디오 대여점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저는 놀라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빠가 어디 아프신 게 아닌가 해서요. 그런데 집에 가보니까 아빠는 안 계시고 웬일로 항상 늦게 들어오시던 엄마가 있는 겁니다. 엄마, 가게 문 닫혀 있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빠는요? 이제 네 아빠 찾지 마. 아빠는 그냥 죽었다고 생각해. 너는 이제부터 아빠 없는 애야. 알겠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라뇨.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 외간 여자랑 바람나서 집 나간 인간이야.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버리고 딴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고 떠났다고. 정말 기가 막혀서. 나는 자기 먹여 살리느라고 밤낮 없이 발이 부르트도록 보험팔로 돌아다녔는데 자기는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바람이나 피우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더러운 인간 같으니라고. 아니야, 엄마. 우리 아빠가 그랬을 리가 없어. 아빠가 날 두고 떠났을 리가 없다고. 시끄러워. 너 한 번만 더 아빠 소리 입에 올려봐. 너도 쫓겨날 줄 알아. 이제 아빠는 죽은 사람이야. 알았어? 그렇게 제가 너무 사랑하던 아빠는 제가 13살 때 갑작스럽게 제 인생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잘 있으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말이죠. 아빠가 떠난 후 제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힘들어졌어요. 아빠를 대신해서 제가 동생을 돌보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게 되었거든요. 엄마는 이런 저에게 칭찬은커녕 집안일에 서툰 저를 무섭게 혼내셨어요. 밤늦게 들어와서 집안을 둘러보고는 트집을 잡고 나셨죠. 얘 세은아, 오늘 청소 안 했어? 왜 이렇게 집이 지저분해?
엄마는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는데 넌 집에서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어수선하게. 죄송해요, 엄마. 아까 청소 다 했는데 성규가 또 어지럽히는 바람에. 어머, 얘 좀 봐. 네가 잘못해놓고 동생 핑계는 왜 대니? 세연아, 엄마 없을 때는 너가 성규 엄마나 마찬가지인 거야. 성규 좀 엄마처럼 잘 챙겨줘. 가뜩이나 엄마 아빠 이혼 때문에 애가 충격 많이 받았잖아. 에? 엄마처럼요? 성규랑 저랑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1살이라도 네가 누나잖아. 그게 큰딸의 숙명인 거야. 그러니까 동생 밥 잘 챙겨 먹이고 애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해달라는 대로 좀 다 해줘. 괜히 나 없다고 애 심부름이나 시키고 그러지 말고. 알았어? 엄마는 동생이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집안일은 다 저에게 시키고 동생은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어요. 동생은 엄마 아빠 이혼을 핑계로 공부도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죠. 전 집안 살림은 물론 게임하는 동생 수발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몸이 힘든 건 둘째치고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 때문이었죠. 엄마야 원래 애정 표현도 잘 안 하시고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의 차별과 구박은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늘 내 편이 되어주었던 아빠가 사라진 지금 제 인생이 기댈 곳 하나 없다는 생각에 많이 서럽고 외로웠죠.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아빠의 예전 만화책 대여점으로 갔어요. 지금은 여자옷과 자파를 파는 옷가게로 바뀌었지만 그 앞에 가면 예전에 아빠와 함께했던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서 한결 기분이 나아졌거든요. 어른이 될 때까지도 아빠한테 연락해볼 생각은 차마 못했어요. 아빠에게서 받은 충격과 배신의 상처가 너무 컸던 탓이겠죠. 그렇게 아빠는 제 인생에서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절 사랑한다고 하셨지만 날이 갈수록 엄마의 구박은 심해졌어요. 엄마는 저에게 대학도 가지 말라시며 대학 등록금을 한 푼도 내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우리 형편에 애 둘을 어떻게 다 대학 보내니? 게다가 너희들 연년생인데 엄마는 한꺼번에 2명 대학 학비는 못 대. 그러니까 네가 포기해. 옛날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았어. 남동생 위해서 공부 포기하고 학비 벌어오는 누나가 한둘인 줄 아니? 하지만 엄마, 성규는 대학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게임에 빠져서 학교도 잘 안 가고 수업 일수도 겨우 채우는 애가 대학을 어떻게 가겠어요. 얘, 너는 동생한테 그게 무슨 막말이니? 성규가 언제까지 저러고만 있겠어? 이제 금방 정신 차리겠지. 누나가 돼서 동생 뒷바라지할 생각은 안 하고 앞길 막는 소리나 해대고 말이야. 전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집을 나와서 독립했습니다. 엄마가 날 도와줄 거라는 기대는 요만큼도 안 했어요. 작은 공장에 사무직으로 취직도 했습니다. 공장 기숙사에서 살면서 전세 보증금을 모아 저만의 집을 갖는 것이 저의 인생 목표였죠. 그러나 전 돈을 한 푼도 모을 수가 없었어요. 월급날만 되면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거든요. 제 생일에도 연락 한 번 안 하시는 엄마가 월급날만은 잊지 않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여보세요? 세연아? 너 오늘 월급날이지? 네, 엄마. 그건 어떻게 아시고. 그럼 부모가 돼서 자식 월급날도 모를까봐? 아휴, 긴 말 필요 없고 얼른 50 보내. 네? 50이요? 그걸 왜? 그럼 넌 취직했으면서 엄마 생활비도 안 주려고 했어?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보내라. 네? 다른 집 자식들은 월급 타면 알아서 척척 보내더구만. 너는 어째 엄마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게 만드니? 근데
50만 원씩이나요? 제 월급이 얼만데. 넌 큰딸이 돼서 집에 생활비 보태는 건 당연하지. 그럼 그것도 안 하려고 했어? 이날 이때껏 키워준 값이 얼만데. 너 먹여주고 재워준 값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이제 막 독립한 사회초년생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전 고졸이잖아요.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집에 50만 원씩 보내고 나면 남는 것도 없더군요. 저는 생활고에 시달리며 아등바등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큰 결심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기로 했죠. 그때 당시 전 소개로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나이가 저보다 10살이 많은 자상하고 차분한 스타일이었어요.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는데 비록 말단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땐 남편이 그렇게 듬직하고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세은아, 오빠랑 결혼하자. 내가 우리 세은이 평생 사랑하고 아껴줄게. 아빠의 정이 그리웠던 건지 저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이 남자가 좋았습니다. 아빠가 떠난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평생을 함께할 내 편이 생긴 것만 같아서 너무 설레고 행복했어요. 그래서 망설임 없이 남편과 결혼을 했죠. 시어머니랑 같이 살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걸 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되게 미워하셨거든요. 넌 참 재주도 좋다. 네? 어머니? 고등학교도 겨우 나온 주제에 어떻게 그렇게 신랑을 잘 만났어? 솔직히 우리 아들 대학 나왔으니 학벌 좋지, 공무원이니 직업 좋지, 키 크지, 인물 잘났지. 뭐 하나 빠지는 거 없는 1등 신랑감 아니냐? 너 같은 애가 뭐 볼 게 있다고? 다 참. 나는 이 결혼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너랑 결혼시켜달라고 싹싹 빌어대는 통에 겨우 허락한 거야. 그런 줄 알고 남편한테 잘해. 엄마, 세은이도 1등 신부감이야. 예쁘지, 어리지, 야무지게 살림 잘하지. 대학도 공부 못해서 못 간 거 아니야. 집이 어려워서 안 간 거래. 그치, 자기야? 시끄러워, 이 녀석아. 신장 못 사는 게 자랑이냐? 어디 엄마 앞에서 지 마누라 편을 들고 나서? 넌 엄마 편을 들어야지. 알았어, 엄마. 미안해. 그리고 너희 친정아버지 말이야. 바람나서 집 나가신 거라며? 그건 오래전 일이에요, 어머니. 오래전 일이면 뭐 바람 핀 게 없던 일이 되냐? 그 정도면 아주 콩가루 집안이지. 그러니까 매사에 감사하면서 살란 말이야. 내가 마음이 넓고 너그러우니까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받아준 거야. 알기나 해? 저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친정엄마의 구박을 피해서 결혼했는데 시어머니의 구박이 절 더 힘들게 했고 평생 제 편이 되어주겠다던 남편은 정말 말 그대로 남의 편, 시어머니 편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알게 된 사실인데요. 남편은 정말 심각한 마마보이더라고요. 매사에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맞춰주면서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저한테도 그렇게 자기처럼 시어머니에게 맞춰주길 바랐습니다. 여보, 아까 내가 어머니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듣는데 여보는 왜 가만히 있어? 어머니를 좀 말렸어야지. 자기가 한번 꿀꺽 참으면 되지. 뭐 그런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래. 엄마가 나쁜 뜻으로 하신 말씀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가 참고 웬만하면 엄마한테 좀 다 맞춰드려. 말 대답하지 말고. 그래도 너무 심하시잖아. 콩가루 집안 얘기는. 에이, 어머니 말씀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구만 뭘 그래. 난 당신이 그렇게 시어머니 말씀에 따박따박 말대꾸 잘하는 여자인지 몰랐어. 여보, 너무해. 결혼 전에는 평생 내 편 되어준다며. 여보는 내 편이 아니라
어머니 편이잖아. 아이, 가족끼리 네 편 내 편이 어딨냐. 한가르기 같은 거로 유치하게 좀 굴지 마. 콩깍지가 벗겨지고 나니까 진짜 남편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착한 건 줄 알았던 성격은 우유부단한 거였고 차분하다고 생각했던 건 그냥 게을러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방관은 첫 아이를 낳으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아들 손자를 바라시던 시어머니는 제가 딸을 낳자 더욱더 절 못살게 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딸을 연아라는 예쁜 이름 대신에 무슬모라고 불렀습니다. 아유, 저거 완전히 무슬모다, 무슬모. 무슬모라뇨? 어머니? 아유, 한국말 못 알아들어? 쓸모없다고, 무쓸모. 아휴, 며느리 복 없는 사람은 손자복도 없다고 하더니. 아유, 내 팔자야. 집안에 대가 끊어지는 꼴을 보게 생겼네. 아휴, 너는 깡도 좋다, 얘. 3대 독자집에 시집와 놓고 무슨 배짱으로 딸을 떡하니 낳아놓냐, 응? 아유, 속 터져. 보고 있으려니 속이 터진다. 얼른 해, 방으로 치워. 어머니, 저한테 막말하시는 건 참아도 제 딸한테까지 그러는 건 못 참아요. 아직 어린애한테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심해? 3대 독자 집안 며느리가 돼서 할 일 못한 네가 심하지? 엄마, 부정하세요. 얼른 하나 더 나오면 되지. 시어머니의 폭언과 구박에 못 이겨 저희는 둘째를 갖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고 천신만고 끝에 겨우 둘째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첫애 낳고 4년 만의 일이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임신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큰애랑 5살 터울로 동생을 보게 됐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둘째는 제발 아들이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아들만 낳으면 이 모든 고통과 불행이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불현듯 저희 엄마가 떠오르더군요. 저도 아들 하면서 아들만 좋아하고 딸은 찬밥 취급했던 우리 엄마처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괜히 큰애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연아야, 걱정하지 마. 엄마는 아들이든 딸이든 절대 차별 안 하고 둘 다 똑같이 사랑해줄 거야.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너희는 둘 다 엄마의 예쁘고 사랑스러운 보물이야. 알겠지? 그런데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6개월쯤 접어들었을 무렵에 저희 가족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첫째 딸 연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급성 간부전에 걸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되고 만 거죠. 의사 말로는 간이식밖에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전 미친 사람처럼 울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렸죠. 선생님, 제발 저희 딸 좀 살려주세요. 간이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럼 제가 한테서 우리 딸 주면 되잖아요. 얼른 수술해주세요, 네? 선생님. 어머님, 진정하세요. 어머님은 지금 임신 6개월이시잖아요. 임산부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님 말고 아버님께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보시면 어떨까요? 혈연관계인데다가 혈액형도 일치하니까 아마 이식 성공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남편의 간이 딸아이에게 맞는지 일단 검사를 해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전 너무나 안도했죠. 아이 아빠가 간을 줄 수만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인생은 뭐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이었나 봅니다. 남편에게 간이식 얘기를 꺼냈더니 시어머니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뭐? 간이식? 지금 우리 아들 간을 떼다가 저 쓸모도 없는 건데 주겠다 이 말이야? 어머님, 우리 연아는 어머님 손녀예요. 이 사람 딸이고요. 쓸모없는 거라뇨. 아이 살릴 수만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식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요즘은 약도 잘 나온다던데. 왜 꼭 수술을 하지 못해 안달이냐? 그러다가 내 아들 몸축 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머니, 간은 회복력이 빨라서 금방 원래대로 돌아온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그럼 네가 하면 되겠구나? 넌 간이 없냐?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어머니. 저는 지금 임신 중이라 안 된대요. 너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이라고 지금 나 속여 먹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 간은 아깝고 남의 아들 간은 괜찮냐?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아우, 듣기 싫다. 아무리 안전하다 그래도 몸에서 간을 떼어내는 수술인데 그게 괜찮겠어? 내가 모를 줄 아니? 내 친구 아들도 간이식인지 뭔지 해가지고 사람이 아주 못쓰게 됐다고. 기운도 없고 밥도 잘 못 먹고. 그건 간이식 수술 때문이 아닐 거예요. 공여사는 몇 개월만 지나면 별 무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어요. 아무튼 절대 안 돼. 나 죽는 꼴 보려거든. 너희 마음대로 해. 내 아들 몸에 칼 대는 것도 끔찍한데. 뭐? 간을 떼가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꺼내지도 마라. 아무리 평소에 저와 제 딸을 구박하셨어도 자기 핏줄한테 이럴 줄은 정말 몰랐는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니 저도 눈에 뵈는 게 없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그동안 당하고 살았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새끼 중요하시겠지만 전 제 새끼 목숨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 아들이지만 제 남편이고 우리 연아 아빠예요. 아빠의 의무를 다해야죠. 자식 죽어가는데 보고만 있는 아빠가 이 세상에 어디 있답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이라도 내놓아야죠.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세게 나오니까 시어머니가 개거품을 물고 악을 쓰면서 제 머리채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얘가 미쳤나? 너 어디서 시애미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큰 소리야? 어? 뭐? 목숨을 내놔? 이거 아주 내 아들 잡아먹을래네, 어? 애초에 네가 애를 멀쩡하게 낳았으면 이런 일이 왜 생겨, 어? 이게 다 네가 애를 잘못 낳아서 이 사달이 난 거 아니야, 어? 그걸 왜 내 아들한테 책임을 지래? 네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알아서 이 모양인가 본데. 오늘 내가 네 그 버르장머리 제대로 고쳐주마. 시어머니는 임신 6개월의 제 몸을 손으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3대 독자한테 시집을 왔으면 아들을 낳아서 태를 잇지는 못할 망정 사람 구실도 못하는 딸년 하나 겨우 낳아놓고 뭘 어째? 응? 3대 독자 내 아들 몸에 칼을 대고 간을 떼간다고? 차라리 내 목을 떼라 이년아. 등이며 팔이며 마구잡이로 날아오는 주먹에 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도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을 않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발만 동동 구르는 겁니다. 뱃속에 자기 자식 품은 여자를 말이죠. 참 엄마, 살살해요 살살해. 그러다 사람 잡겠네. 여보, 당신도 그래. 내가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자고 했잖아. 병원은 원래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고 여러 의사 말을 들어봐야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는 의사 말 한마디에 홀라당 넘어가서 간 내놓으라고 이 난리를 피우니 어느 시어머니가 좋아해. 그러지 말고 얼른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그래야 그만 맞지. 지금 우리 연하는 시간이 없어.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아야 된다고. 남편의 태도에 절망한 저는 시어머니를 밀쳐버린 다음 딸을 데리고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더 이상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나오니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 꼴로 친정엄마한테 가기는 죽기보다 싫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당하고 엄마한테 또 당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엄마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전 절박한 심정으로 거의 연락이 끊어졌던 고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고모, 안녕하셨어요? 이게 누구야? 세은이 아니냐? 결혼했다는 얘긴 들었는데 잘 살고 있어? 갑자기 무슨 일이야? 고모, 저희 아빠 어디 사시는지 아시죠? 저 집 주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고모가 알려준 아빠의 주소대로 저는 무작정 아빠를 만나러 갔습니다. 무슨 생각이었는진 모르겠어요. 그냥 아빠를 만나서 위로도 받고 좀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지금 아빠를 보게 된다면 거의 20년 만에 보게 되는 거였어요. 비록 상간녀와 살겠다고 저희를 버리고 떠난 아빠였지만 이상하게 그런 아빠라도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계신 곳을 찾아갔죠. 그랬더니 아빠가 이러시는 겁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됐구나. 사실은 말이야. 아빠의 숨겨온 비밀을 들은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고 말았습니다. 고모가 알려준 아빠네 집은 꽤나 번듯한 아파트였어요. 아까 시댁에서 나올 때는 어린 시절 저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셨던 아빠가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뿐이었는데 막상 아빠의 집 앞에 오니까 배신감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살았는데 아빠는 세부인이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안락한 생활을 했던 건가 생각하니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괜히 찾아왔나? 그냥 돌아갈까? 대문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아빠가 불쑥 나오시는 겁니다. 세은이, 너 맞냐? 아빠? 정말 우리 세은이구나. 이 녀석, 어른이 다 됐네. 잘 컸구나. 고생 많았지? 꼬마는 누구야? 설마 네 딸이야? 응, 아빠. 우리 연아야.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서운하고 속상했던 마음은 한순간에 전부 사라져버렸어요. 대신 그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터져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난 아빠는 예전의 다정한 모습 그대로시더라고요. 전 아빠 목을 끌어안고 그냥 그 자리에 선 채로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은아, 울지 말고 어서 들어가자. 안 그래도 고모한테 네가 우리 집을 물어봤던 연락을 받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지금 너 찾으러 나가는 길이었어. 아빠 손에 이끌려 집 안으로 들어간 저는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한테 듣기로는 아빠는 분명 상간녀와 결혼을 했다고 했는데 집안에서는 여자의 흔적이나 손길을 전혀 느낄 수가 없더라고요. 집은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긴 했지만 그 집은 그냥 남자 혼자 사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 몰골을 보시더니 아빠가 저보다 더 놀라셨습니다. 아니지, 세훈아. 이게 무슨 일이야? 어디서 사고라도 당한 거니? 그때 제 꼴은 아빠가 사고 당한 거로 오해할 만큼 심각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머리채를 붙잡혀서 엉망으로 헝클어진 머리에 입고 있던 옷은 붙들고 늘어지면서 몸싸움을 한 탓인지 다 늘어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이며 팔다리에 얻어맞은 자국이 벌겋게 부어올라 정말 눈 뜨고 보기 힘든 지경이었거든요. 저는 울면서 그간의 일을 아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호되게 시집살이를 당한 일부터 우리 연아가 아픈 것, 그리고 남편에게 간이식 적합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가
시어머니한테 두들겨 맞고 집을 나온 것까지 전부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빠에게 매달렸죠. 아빠가 우리 연아한테 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아빠 A형이지. 나랑 같잖아. 우리 연아도 A형이에요. 게다가 할아버지랑 손녀관계니까 DNA도 같을 거 아니야. 아빠,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연아 좀 살려줘. 내가 이때까지 아빠한테 뭐 해달라고 한 적 없잖아, 아빠. 우리 연아 위해서 검사 한 번만 받아줘요, 제발. 네? 아빠는 저의 울부짖음에도 아무 말 없이 깊게 한숨만 들이시더니 지쳐서 잠들어버린 연아와 눈물범벅이 된 저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시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식욕을 자극하는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김치볶음밥을 먹음직스럽게 담아내 오시더군요. 우리 딸, 배고프지?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얼마나 힘들었어? 우선 이거 먹어라. 먹고 얘기하자. 이거 20년 동안 정말 먹고 싶었는데 오늘에야 다시 맛을 보네? 어때? 맛있어? 응. 옛날 맛 그대로야. 저는 울면서 아빠표 김치볶음밥을 밥 한 톨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아빠는 제가 밥을 다 먹은 걸 보시고는 제 앞자리에 조용히 앉으시더군요. 재훈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는데 너무 놀라지 말고 들어. 네가 둘째 임신까지 한 상태라. 혹시라도 충격받을까봐 아빠는 너무 조심스럽다. 왜요, 아빠? 무슨 얘긴데 그래요? 아빠는 네 딸, 연아한테 간이식을 해줄 수가 없어. 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 일단 검사를 해봐야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래, 네 말대로 일단 적합성 검사는 해볼게. 근데 아마 확률이 희박할 거야. 사실 아빠는 혈액형이 A형도 아니고 연아랑 혈연관계도 아니니까. 전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혈연관계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 이제야 진실을 말할 때가 됐구나. 재은아, 사실 세은이 너는 아빠 친딸이 아니야. 뭐라고? 비록 아빠의 외도로 헤어지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토록 사랑했던 아빠가 저의 친아빠가 아니었다니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해서 미안해. 근데 사실을 알면 네가 충격받을까봐. 널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이젠 네가 성인이 됐고 또 아기 엄마도 됐으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제야 너한테 진실을 얘기해줘도 괜찮을 것 같다. 대체 무슨 얘긴데 이래? 아빠, 나 아빠가 무슨 말하는 건지 도저히 모르겠어. 그럼 내가 입양이라도 됐다는 말이야? 그게 아니라 사실은 말이다. 외도를 한 건 아빠가 아니라 엄마였어. 뭐? 그러니까 너는 아빠 친딸이 아니라 엄마가 밖에서 외도를 해서 낳은 아이야.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숨이 안 쉬어질 정도였어요. 아빠 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엄마가 외도를 해서 절 낳았다니. 이렇게 성인이 된 지금 들어도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충격받을까봐 그동안 숨겨왔던 건데. 아이 간이식 문제 때문에 밝히지 않을 수가 없게 됐네. 미안하다, 세은아. 엄마는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는데 제 친아빠는 엄마 고객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엄마가 절 가졌다고 상대방 남자에게 이야기했지만 상대방 남자가 책임질 수 없다며 관계를 정리하자고 해서 엄마는 할 수 없이 아빠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싹싹 빌었다고 합니다. 불륜을 저지른 엄마를 아빠가 사랑으로 감싸준 건 물론 불륜으로 생긴 저까지 친딸로 받아준 것이었어요. 그럼 성규는? 성규는 누구 자식이야? 그리고 우리 어릴 때 엄마가 매일 밤늦게 돌아다니고 여행도 회사 사람들이랑 다니고 했던 건 다 뭐야? 엄마랑 아빠 이혼한 진짜 이유는 또 뭐고? 아빠가 다른 여자가 생겨서 우릴 버렸다는 건?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나 정말 모르겠어,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가? 그런 말이 어딨어? 나는 한 번도 세은이 넌 내 딸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너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스러운 내 딸이야. 아빠는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실을 이야기해 주셨죠. 엄마의 바람기는 병이었던 것 같아. 널 낳고 한동안은 착실하게 엄마 노릇, 아내 노릇 잘했는데 성규 낳고 나서 그 병이 다시 도졌어. 그럼 성규는... 아빠 자식이지. 치, 자식한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려니 마음이 찢어진다. 그래도 알아야 할 건 알아야 하고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상처받지 말고 잘 들어. 알았어, 아빠. 네 엄마가 성규 낳고 보험 설계사 일을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는데 또 수상하더라고.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가 우리랑 저녁 한 번 같이 먹은 적이 없잖니. 결국 남자가 또 생긴 걸 내가 알게 돼서 이혼을 한 거야. 엄마는 아빠가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랑 도망가서 살림 차렸다고 우리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러라고 했어. 아니, 도대체 왜? 내가 그동안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어차피 아이들은 엄마랑 사는 게 정서적으로 더 좋을 것 같았고. 엄마가 바람이 났다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다 뒤집어 쓰고 떠나는 게 우리 가족들 위해서 그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럼 정말 아빠가 바람난 건 아니었던 거야? 그래, 보면 모르겠냐? 아빠는 너희들만 생각하면서 쭉 혼자 살았어. 양육비 꼬박꼬박 보내면서. 뭐? 양육비를 보냈다고? 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취직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몇 년 동안 엄마는 생활비가 모자라다면서 저한테 50만 원씩 매달 받아가셨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었다고요. 난 네 엄마가 내가 싫어서 집에 정착 못하고 그렇게 밖으로 놔두나 보다 했지. 그래서 나만 떠나고 나면 마음 잡고 너희들한테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너희들 고생시킨 줄 알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너희 둘 다 내가 데리고 나오는 건데.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그동안에 우리 세은이 고생한 건 전부 아빠 때문이다. 아니, 아빠. 정말 고마워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다니.
게다가 엄마 불륜으로 태어난 나를 말이야. 날 볼 때마다 엄마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화가 많이 났을 텐데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아빠는 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줬어요. 너무 고마워요. 아빠는 소파에 쓰러져 잠든 딸 연아를 안쓰럽게 쳐다보시더군요. 어린 것이 왜 그런 몹쓸병에 걸렸을까? 가여운 것. 혹시 모르니까 어쨌든 아빠도 검사 한번 받아볼게. 근데 말이야,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네 엄마랑 성규한테도 한번 말해보지 그러니? 벌써 얘기해봤지. 근데 안 해준대? 연아가 간이식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전 바로 엄마와 남동생에게 기증을 부탁했었습니다. 엄마, 우리 연아가 아파서 간이식을 해야 된대. 직계가족이 이식을 해줘야 성공 확률도 높고 절차도 간단한가 봐. 엄마랑 성규가 우리 연아한테 간이식을 해줄 수 있는지 검사 한 번만 받아보면 안 될까? 뭐? 간이식? 그거 아픈 거 아니야? 엄마, 연아한테는 생명이 걸린 문제야. 병이 급성으로 진행돼서 금방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아, 너도 참 팔자 한 번 드세다. 어릴 땐 바람난 애비 때문에 그 고생을 하고 크더니 이제는 자식까지 아픈 자식을 낳아서 사람 속을 썩이냐? 응? 엄마 제발요. 나는 임신 중이라서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 엄마 딸이잖아요. 딱 한 번만. 엄마로서 딱 한 번만 내 부탁 좀 들어줘요. 엄마한테 사정사정을 해서 성규와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두 사람 다 지방간이 있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간이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성규도 엄마도 술을 많이 마시고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몸 상태가 엉망이더라고요. 어떡하니? 해주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서 못 해주겠다, 얘. 좀 이따 우리가 아프면 네가 우리한테 간이식을 해줘야 할 판이야. 엄마, 그런 농담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 좀 잘하세요. 성규 너도 술 좀 줄이고 너무 게임만 하지 말고 운동도 좀 해. 아빠에게 엄마와 성규 소식을 전하자 아빠가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성규도 얼른 사랑구실을 해야 할 텐데 정말 걱정이네. 아무튼 지금은 우리 연아 문제부터 해결하자. 너 이렇게 만든 네 시어머니랑 네 남편 내가 절대로 용서 못해. 일단 이혼 소송부터 해야겠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맞은 상처들을 전부 사진 찍어 증거로 남겨놓고 곧바로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제 짐을 챙기러 아빠와 함께 집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가 제정신이야? 더 맞고 싶어서 기어들어왔냐? 응? 시어머니의 막말에 아빠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사부인, 말 조심하세요. 한 번만 더 제 딸한테 함부로 대하시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요?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쩌시려고요? 어디 가정주부가 남편이랑 시어머니 내팽개치고 제멋대로 집을 뛰쳐나가, 어? 집 뛰쳐나가는 건 집안 내력이냐? 아버지는 바람나서 가출해. 딸은 시어머니한테 대들다가 가출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이래서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응? 말씀은 바로 하시죠. 우리 딸이 대들다가 집 나갔습니까? 시어머니한테 맞아서 그런 거잖아요. 제가 전부 증거로 남겼고 폭행죄로 고소했으니까 법정에서 보시죠. 임산부 폭행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을 폭행한 거니까 가중처벌되는 건 아시죠?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어머, 뭐, 가중처벌? 아니, 내가 괜히 그랬어? 내 아들 몸에 칼을 대려고 하는데, 그럼 그걸 참아줄 엄마가 어디 있어요? 내 아들 몸은 내가 지켜야지. 내가 어떻게 낳아서 키운 내 아들인데, 응? 이거 봐요, 사부인. 당신 손녀딸이 아파요. 당신 아들의 딸이라고요. 그깟 개집에 조금 아픈 걸 가지고 요란 떠실 거 없어요.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수술 안 하고도 약물 치료 같은 거 하면 된다던데. 대개 따님이 유난을 떠느라 수술하겠다고 저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 거라고요. 에?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로구나. 가자. 얼른 짐 챙겨 나와라. 아빠가 너 이런 집구석에 한시라도 앉는다. 자네도 정신 차려. 나이가 몇인데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그러고 있을 거야. 자네는 내 딸의 남편, 내 손녀의 아빠 자격 상실이야. 일개 끌지 말고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 알았나? 아빠는 저를 데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전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속이 뻥 뚫리더군요. 아빠는 그 길로 병원을 찾아가 연아를 입원시키고 아빠 당신도 간이식 적합성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의사로부터 호출이 오더군요. 서연아 환자 할아버지 되시죠? 네, 그런데요. 결과가 어떤가요? 할아버지 간으로 이식수술 가능하겠어요. 정말이요? 말도 안 돼. 저는 I형 혈액형도 다른데 정말 이식이 가능합니까? 혈액형이 달라도 이식은 가능해요. 물론 혈액형이 일치하는 것보다 성공 확률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지금 연아한테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할아버지 간을 공여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혈액형보다 중요한 게 공여자분의 간 상태인데 할아버지께서 건강관리를 잘하셨나 봐요. 연세도 64세로 수술 가능한 나이시고 술, 담배도 안 하셔서 그런지 간도 아주 건강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요? 피를 나눈 엄마나 동생도 도와주지 못한 우리 연아. 심지어 연아 친부마저 몸을 사리고 이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저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아빠가 제 딸 연아에게 간이식을 해주는 것이 가능하다니 전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빠, 정말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에 이렇게 큰 기적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 아빠가 내 아빠라는 사실이 나한테는 기적이야. 아니다, 세은아. 아빠야말로 고마워. 너 어릴 때부터 아빠한테 기쁨을 참 많이 주는 딸이었어. 세은이 너 덕분에 행복한 순간이 많았다. 그리고 아빠를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 준 거. 그것도 너무 고마워. 이제 아빠가 있으니 아무 걱정 마라. 그렇게 제 딸 연아는 할아버지의 간을 이식받고 큰 부작용 없이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식수술은 대성공이었던 거죠. 많이 아팠던 우리 딸이 다시 건강해져서 이제 곧 학교도 간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힘들 때 엄마 뱃속에서 함께 고생했던 우리 둘째 딸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저는 두 딸과 함께 아빠가 혼자 사시던 아파트로 들어와 아빠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혼자서 외롭게 지냈는데 이렇게 딸에다 두 손녀까지 함께 살게 되었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저도 아빠 울타리 안에서 오랜만에 마음 편히 지내고 있어요. 아빠가 공부도 다시 해보라고 밀어주겠다고 하셔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엄마가 대학교 학비를 대주지 않겠다고 해서 대학을 포기했다는 말을 들으시고 아빠가 너무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기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제 동생 성규일입니다.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페인처럼 살던 제 동생은 아빠와 함께 채소 가게를 하게 되었어요. 아빠가 성규 컴퓨터를 때려 부수고 집 밖으로 끌고 나오셨답니다.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지금은 착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남편과는 합의금과 위자료를 왕창 받고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도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았고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라 더 이상 언급도 하고 싶지 않네요. 남편은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도 전부 포기해서 앞으로 얼굴 볼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절망뿐이던 제 인생에 이렇게 큰 행복과 행운이 찾아오다니 전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바로 기적이라고 하는 거겠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아빠는 저에게 생명을 주시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제가 어른이 된 후에는 죽을 만큼 힘들었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게다가 죽어가던 제 딸에게 생명을 나눠주셨고요. 누가 뭐래도 저에게 아빠는 우리 아빠 한 분뿐입니다. 다 갚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을 주신 우리 아빠 모시고 두 딸과 함께 이제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